안녕하세요. 디지털 투데이입니다. 이곳은 서울 남산에 있는 제이그랜 하우스라는 곳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람보르기니 데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라고 하면 역시 SUV를 잘 만들기로 유명하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풀리기 시작한 우루스라는 람보르기니 SUV인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4개월 만에 80대 가까이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대씩 팔렸다는 건데요. 시작 가격이 2억 5천 정도 하니까 람보르기니 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조그만한 우라칸도 4륜구동을 2륜구동으로 바꿔서 최대한 가격을 낮춘 모델이 3억이니까요. 네, 이 차가 우라칸인데요. 쿠페랑 스파이더랑 쌍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루스 한 대가 또 들어오네요. 근데 굉장히 조용한데요. 그래도 람보르기니인데 뭔가 좀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이브리드 버전이라서 전기 모드로 들어온 걸까요? 여기 두 우라칸은 앞모습도 조금 다른데요. 파란색 차는 지붕도 열 수 있고 뒤에 커다란 날개도 달려있죠. 엔진 위쪽에 공기구멍도 볼 수 있는데요. 람보르기니 알라라고 해서 그냥 다운포스가 아니라 코너를 돌 때 공기역학적으로 왼쪽 오른쪽에 서로 다른 힘을 줄 수 있도록 가변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시스템보다는 그냥 엔진이 들여다보이는 투명 커버가 달린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기본적인 우루스가 아니라 우라칸도 충분히 멋진 것 같습니다. V10 10기통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운전석 뒤에 있는 엔진도 들여다 보이고요. 네, 연두색 차는 아벤타도르 S 모델이고요. 사실 아벤타도르는 12기통, 우라칸은 10기통인데 이 우루스는 덩치만 컸지 8기통밖에 안 되고요. 람보르기니 치고는 좀 치사하게 터보 엔진입니다.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벤틀리 벤테이가는 12기통 엔진이 있는데 람보르기니 체면에 포르쉐 카이엔 터보처럼 8기통에 머문다는 게 아무래도 아쉽기는 하죠. 물론 최고 출력은 650마력이니까 카이엔 터보보다는 높은데 카이엔 터보 SE 하이브리드 모델은 680마력이니까 그거보단 또 못합니다. 우라칸 에보 4륜구동에 640마력이고요. 최고 속도는 325, 시속 100km 가속에 2.9초가 걸립니다. 람보르기니 일단 생긴 게 그냥 스포츠카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카이엔을 보면 차가 참 평범하게 보이고요. 사실 카이엔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기도 하고 우루스보다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렴하기도 합니다. 아벤타도르 S는 6500cc 740마력 4륜구동인데요. 네,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 모델이고요. 같은 람보르기니 오픈탑이라도 우라칸은 스파이더라고 하고 이 차는 로드스터라고 부르는 게 특이하죠. 쿠페랑 마찬가지로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해서 8400rpm에서 74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요. 최고 속도는 350, 100km까지 가속시간은 3초입니다. 우라칸 에보보다 0.1초 느리네요. 그래도 우라칸하고 비교하면 훨씬 늘씬하고 여유롭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아, 이게 진짜 슈퍼카구나 싶은 디자인? 이런 슈퍼카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스케치에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는데요. 테르조 밀레니오? 전기 컨셉트카 디자인도 보이고요. 네, 옆을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요. 람보르기니 시안이라는 차고요.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저렇게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선 모양을 다듬고 디자인 팀끼리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양복을 저렇게 차려입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미차 보거트라는 분이고요. 나름 람보르기니 디자인 책임자인데 아랫사람을 안 시키고 직접 저렇게 한국에 와서 시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안은 이미 제품으로 나온 상태라서 라인 테이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차가 람보르기니 기안 84가 아니라 시안 37이라는 모델입니다.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촬영한 영상이고요. 시안 37이라고 했는데 날개에는 63이라고 적혀 있네요. 람보르기니가 1963년에 설립을 해서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판매도 63대만 하기로 했는데 벌써 살 사람들은 다 사서 매진이 된 상태에서 모터쇼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기본 가격이 세금 빼고도 200만 유로, 26억 정도인데 강남의 아리팍을 살 돈으로 이걸 산 사람들이 있었네요.
사실 이 차는 원래 공개됐던 이름이 그냥 람보르기니 시안이었는데요. 람보르기니는 황소 이름을 차에 쓰기로 유명한데 이 차는 예외적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사투리로 번개라는 뜻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람보르기니 최초로 전기 하이브리드 카라서 그런 이름을 붙였고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될 때는 FPK37이라는 이름이 추가가 됐는데 FPK는 폭스바겐 그룹 회장이었던 페르디난트 피헤이를 뜻하고요. 37이라는 숫자도 피헤이 회장이 태어난 1937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999년에 폭스바겐 그룹이 람보르기니를 인수한 게 바로 피헤이 회장 때문이었는데요. 이 모터쇼가 열리기 2주 전에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피헤이 회장을 기리는 의미로 FPK37을 추가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부가티에서 이런 기념적인 차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시기상 이 차가 당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아벤타도르 S가 몇 마력이라고 했죠? 네, 740마력인데 이 차는 6.5L 12기통 엔진으로 785마력을 내고요. 전기 모터가 살짝 34마력을 더해서 총 819마력을 냅니다. SVJ가 770마력,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2.8초, 최고속도 350인데 이 차도 2.8초에 350 똑같이 나옵니다. 람보르기니 설립이 1963년이라고 했는데 첫 모델인 350 GT부터 세계 첫 슈퍼카로 손꼽히는 미우라, 에스파다, 우라코, 쿤타치 이런 람보르기니 역사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군용차로 개발했던 치타 그리고 LM002가 우루스로 이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에드페르소남, 퍼스남이라고 하는군요. 람보르기니 차를 주문할 때 사람마다 맞춤 제작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별의별 걸 다 개인 취향에 맞춰서 주문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까 뭐 우루스가 2억 5천, 우라칸에서 앞바퀴 굴림을 빼면 3억 뭐 그랬는데 그런 가격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주문하는 사양을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맞춰주는 게 아무래도 제대로 슈퍼카, 럭셔리카를 사는 그런 맛을 더해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SUV 파는 걸로 모자라면 이런 걸로 부수입도 좀 얻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죠. 포르쉐는 또 모르겠는데 람보르기니식이나 사면서 실내를 그냥 시커먼 가죽에다가 시커먼 플라스틱 마감으로 놔두는 것도 좀 웃길 것 같고요. 반대로 바디 컬러는 람보르기니 차들이 워낙 디자인이 튀고 슈퍼카스럽게 생겼으니까 좀 무난하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람보르기니 데이 행사는 오너들이 참석하는 세션도 있어서 이렇게 협찬 브랜드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로저드비에서는 람보르기니랑 컬라보레이션한 시계를 전시를 했습니다. 시계값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2억 5천 정도?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벨라비스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도 있는데 아직 점심 먹기 전이라서 그리고 또 낮술 마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떡이네요. 한 병에 15만원. 메모라는 프랑스 향수 브랜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워글래스라는 화장품 메이크업 브랜드 부스도 있는데 역시 그림의 떡이고요. 람보르기니 공장 투어 프로그램, 그리고 오너들을 위한 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람보르기니 데이 행사장을 둘러봤고요. 본 행사는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